또 무릎이 쑤시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는, 실제로 60세 이상 어르신의 80% 이상이 무릎 통증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혹시 나이 들면 당연한 거야 라고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로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에서 해방되어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무릎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평생 몸무게의 3배에서 4배 무게를 견뎌내는 우리 몸의 영웅이에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무릎 통증의 90% 이상은 올바른 관리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무릎이 아프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먼저 무릎 통증의 주요 원인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평소에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일상관리법,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즉시 완화법,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과 모든 것을 총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은 실제로 무릎 통증을 극복하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전문의들이 권하는 검증된 방법들만 엄선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무릎 통증의 주요 원인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잘못 작동해서 관절을 공격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이 외에 반월상 연골 손상, 인대 손상, 슬개골 연골 연화증 등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50세 이후부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무릎 통증의 원인이고 올바른 관리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무릎 연골이 점점 닳아 얇아지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오래 쓰면 닳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오늘 알려드릴 모든 방법들은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통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무릎 통증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옥순 할머니는 올해 70세이십니다. 3년 전만 해도 무릎 통증 때문에 시장도 가기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한 계단씩 앉아서 내려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과 놀아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속상했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지역 보건소 건강교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알려준 냉온찜질 방법, 올바른 생활습관, 체중 관리, 수중 운동 등을 배우고 꾸준히 실천했어요. 조금씩 아침 뻣뻣함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30분 걷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산책하고 주 2회 수영을 하며 아이들과 즐겁게 놀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무릎 때문에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두 번째 사례로 65세 이두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35년간 근무 은퇴했어요. 은퇴 후 갑자기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무릎 통증이 시작되었어요. 직장 생활할 때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었는데 은퇴 후에는 1,000보도 안 걸을 때가 많았답니다. 또한 은퇴 후 체중이 5kg 정도 늘어났어요.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 단계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보다는 생활습관 개선과 꾸준한 운동을 권했어요.
저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이 뻣뻣할 때는 온찜질을 하고 간단한 다리 움직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를 위해 식단을 바꿨습니다. 밥양을 줄이고 야채를 늘리면서 천천히 체중을 감량해 나갔어요. 3개월 후부터는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걷는 건 편했어요. 조금 더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기상 시 뻣뻣함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평지 30분 걷기가 가능해졌어요. 1년 후에는 계단도 정상적으로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고 주 3회 수영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울했던 마음이 밝아지고 적극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제 무릎 건강을 위한 일상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체중이 1kg만 줄어도 무릎에 가하는 부담은 4kg이나 줄어든답니다. 이는 걸을 때 무릎에 체중의 3배에서 4배의 힘이 가해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분이 5kg만 감량해도 무릎에는 20kg의 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는 엄청난 차이죠. 특히 계단을 오를 때는 무릎에 체중의 7배까지 힘이 가해집니다. 70kg인 분이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는 490kg의 하중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체중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체중을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식단 조절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다이어트는 금물이에요. 한 달에 1kg에서 2kg 정도씩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양을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채소의 비중을 늘리세요.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고 고기는 기름기 적은 부위를 선택하세요. 무릎에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류, 항염 효과가 있는 견과류, 연골 생성에 도움이 되는 콜라겐이 많은 음식들을 드시면 좋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단 음료수는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지만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선택해야 해요. 수영이 가장 좋습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수영을 못하시는 분들은 수중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실내 자전거도 좋은 선택입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 무릎에 체중 부담이 없어요. 처음에는 낮은 강도로 시작해서 점차 시간과 강도를 늘려나가세요. 평지 걷기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어요. 단 경사가 있는 곳은 피하세요. 세 번째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식사할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포만감이 빨리 와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복부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세요. 이제 무릎이 갑자기 아플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즉시 완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라이스 요법입니다. 라이스는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MSD 매뉴얼에서도 권장하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첫 번째 R은 레스트, 휴식입니다. 무릎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릎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아요. 통증을 유발하는 활동은 피하되 일상적인 가벼운 움직임은 유지하세요. 두 번째 I는 아이스, 냉찜질입니다. 급성 통증이나 부종이 있을 때는 냉찜질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얼음을 비닐봉지에 넣고 수건으로 감싸서 15분에서 20분간 냉찜질하세요. 하루에 3회에서 4회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세 번째 C는 컴프레션, 압박입니다. 탄력 붕대나 무릎 보호대를 사용해서 적절한 압박을 가하면 부종을 줄이고 관절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네 번째 E는 엘리베이션, 거상입니다. 무릎을 심장보다 높게 올리면 부종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누워있을 때 다리 아래에 베개를 받쳐서 무릎을 높게 올려두세요. 냉찜질과 온찜질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냉찜질은 급성 부상이나 염증이 있을 때, 운동 후 무릎이 아프고 부었을 때, 무릎이 뜨겁게 느껴질 때 사용하세요. 온찜질은 만성적인 관절염으로 인한 뻣뻣함이 있을 때, 근육 경직이 있을 때, 운동 전 준비 운동의 일환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굳어 있다면 온찜질이 효과적이에요. 온찜질을 할 때는 40도에서 45도 정도의 따뜻한 온도로 15분에서 20분간 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드러운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 주변을 가볍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단, 직접 무릎 관절 부위는 피하고 주변 근육만 마사지하세요. 이제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무릎이 심하게 변형되었을 때입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힌 후 무릎 모양이 이상하게 변했다면 골절이나 탈구를 의심해야 하므로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둘째, 무릎이 심하게 붓고 열이 날 때입니다. 특히 만져봤을 때 뜨겁고 빨갛게 변했다면 감염이나 심한 염증이 있을 수 있어요. 셋째, 걷기 어려울 정도로 아플 때입니다. 체중을 실을 수 없거나 절뚝거리면서 걷는다면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넷째,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플 때입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아파졌다면 인대나 연골 손상을 의심해야 해요. 다섯째, 무릎이 갑자기 굽혀지지 않거나 펴지지 않을 때입니다. 관절 내에 연골 조각이나 이물질이 끼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섯째, 2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 있을 때입니다. 며칠 정도의 통증은 자연스럽게 나을 수 있지만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리한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파도 참고 해야 낫는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면 손상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달리기, 점프, 에어로빅 같은 충격이 큰 운동은 피하세요. 테니스, 배드민턴처럼 급격한 방향 전환이 있는 운동도 좋지 않습니다. 둘째,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는 것을 피하세요. 쪼그려 앉는 자세는 절대 하지 마세요. 청소할 때, 정원 가꿀 때, 물건을 주울 때 모두 쪼그려 앉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무릎을 꿇고 하는 일도 피하세요. 바닥 청소나 정원 작업을 할 때 무릎을 바닥에 대지 마세요. 양반다리로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바닥에 앉을 때는 등받이가 있는 좌식 의자를 사용하세요. 셋째, 진통제 남용은 위험합니다. 아프다고 해서 진통제를 계속 먹는 것은 좋지 않아요. 진통제는 일시적인 완화만 시켜줄 뿐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진통제 장기 복용은 위장 장애, 신장 손상, 간 손상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넷째, 잘못된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마세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건강식품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 뜨거운 찜질만 계속하는 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급성 염증이 있을 때는 온찜질이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어요. 다섯째,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면 체중이 늘어납니다. 체중 증가는 무릎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악순환을 만들어요. 여섯째, 스트레스를 방치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염증을 악화시키고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모든 활동을 포기하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일곱째,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물리치료나 재활 운동을 권했다면 귀찮아하지 말고 꾸준히 받으세요. 중간에 포기하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무릎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체중 관리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올바른 자세부터 신경 쓰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셔서 무릎 통증 없는 활기찬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유용했는지 실제로 실천해 보신 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런 내용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릎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현재 상황이나 고민, 오늘 배운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은 것, 그리고 실천 후 느낀 변화나 효과 등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건강한 무릎을 만들어가요.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